F-16은 신세대를 연 전투기로 그 중요성은 동시대의 Su-27, F-15, F-14, F-18을 능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F-16은 세계 최초의 정적 불안정성과 전자식 비행 제어 시스템을 보유했기 때문이죠. 정적 불안정성과 전자식 비행 제어, 이 획기적인 디자인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항공기 설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럼 정적 불안정성은 무엇이고 전자식 비행 제어는 뭘까요? 전자식 비행 제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식 비행 제어는 영어로 Fly by Wire Flight Control System입니다. 번역하면 전자 신호를 사용하는 비행 제어 시스템이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식이고 다른 하나는 비행 제어입니다. 우선 비행 제어 시스템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을 예로 들어보죠. 운전 중 우회전하려고 핸들을 20도 돌리면 차도 20도 돌아갑니다. 하지만 눈 오는 날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핸들을 20도로 돌리면 차는 90% 확률로 20도 회전하지 않고 미끄러집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핸들의 각도를 조절해 좀 더 돌리거나 좀 덜 돌리면 바퀴는 30도나 10도로 돌지만 차의 방향은 20도가 될 겁니다. 이는 간단한 제어 시스템으로 차를 제어하는 건 컴퓨터가 아니라 운전자입니다. 제어 시스템에는 피드백이 필요한데요. 운전 중 미끄러질 때 이탈한 각도가 바로 피드백입니다. 운전자는 피드백을 받은 후 차를 조정하고 제어해 차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패루프 사이클을 형성하게 됩니다. 조정이 부정확하면 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까지 계속 조정합니다. 만약 제어 이론 수업을 들었다면 이를 패루프 시스템이라고 할 겁니다. 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들은 없지만 조정관을 통해 항공기의 각종 방향을 제어합니다. 최종 목표는 항공기의 비행 자세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른바 비행 제어 시스템이란 피드백을 받아 시스템을 조정하는 과정을 파일럿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게 넘겨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를 다시 예로 들어보죠. 빙판길 운전 중 핸들을 20도로 돌렸을 때 차가 미끄러지면 수동 조정할 필요 없이 컴퓨터가 미끄러진 방향을 감지해 자동 조정합니다. 이는 15도가 될 수도 있고 30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원하는 20도 방향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편하지 않을까요?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 중 항공기가 접하는 환경은 빙판길 운전 환경보다 더 열악합니다. 다른 고도에서 공기의 밀도도 다르고 음속도 변합니다. 각종 난기류를 만나면 항공기의 비행 자세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비행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면 피드백을 계산해 수동으로 비행 자세를 조정할 필요 없이 컴퓨터가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식 비행 제어의 출현은 전투기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게 방금 우리가 말한 비행 제어입니다. 그럼 전자식은 뭘까요? 다시 자동차로 돌아가 보죠. 전통적인 전동 방식은 핸들을 기계 구조를 통해 바퀴에 직접 연결합니다. 그래서 20도를 돌리면 바퀴가 즉시 20도로 돌아가죠. 하지만 이때 이런 제어 시스템을 추가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핸들을 20도 돌렸는데 타이어를 컴퓨터가 제어한다면 조정이 필요해 15도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핸들과 바퀴 사이에는 기계 구조로 직접 연결할 수 없고 중간에 컴퓨터가 추가됩니다. 핸들을 20도 돌리면 컴퓨터가 이 입력을 감지하고 이후 컴퓨터가 직접 타이어의 방향을 제어해 타이어를 19도, 20도, 21도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 신호를 통해 전송해야 하며 핸들의 조향은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컴퓨터에 입력됩니다. 컴퓨터는 계산 후 기계 구조를 구동해 타이어를 회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식입니다. 항공기의 예도 비슷합니다. 파일럿은 각종 조종관을 조종합니다. 조종관은 기계 구조를 통해 비행 조종 인면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신호를 전자 신호로 변환합니다. 컴퓨터는 원하는 비행 자세를 확인하고 전자 신호를 통해 비행 조종 인면의 변화를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에어버스를 본 적이 있다면 주 조종사와 부조종사에게는 각각의 조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두 조종 시스템은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중첩됩니다. 예를 들어 기장이 비행기를 일정 각도로 올리고 부기장도 일정 각도로 올린다면 두 각도는 이후 자동으로 계산돼 중첩됩니다. 이는 전자식 비행 제어로 구현됩니다. 컴퓨터가 두 조종 시스템에 전자 신호를 수신하면 계산을 통해 새로운 신호가 중첩되고 이 새로운 신호로 비행 조종 인면을 구동해 비행 자세를 제어합니다. 이게 바로 전자식 비행 제어입니다. 전자식은 수단이며 비행 제어를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자식 비행 제어뿐 아니라 기계식 비행 제어도 있습니다. 최초의 Su-27 검증기는
기계식 비행 제어를 사용했지만 이후 많은 사고로 인해 전자식 비행 제어로 바뀌었습니다. SU-27의 이야기는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F-16은 전자식 비행 제어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항공기입니다. 왜 전자식 비행 제어를 사용할까요? 세계 최초의 정적 불안전성 항공기여서 전자식 비행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럼 정적 불안정성은 뭘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항공기는 수평 직진 비행 중 기류에 의해 쉽게 교란됩니다. 공기의 교란으로 기수가 들어 올려질 때 이때 기수를 낮추는 힘이 있다면 기체는 자동으로 수평 직진 위치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정적 안정성으로 스스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정적 불안정성은 뭘까요? 기체가 교란받는 상황에서 기수가 올려졌을 때 기수를 들어 올리는 또 다른 힘을 받아 평형 위치에서 더욱 멀어지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요? 이걸 정적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적 안전성과 정적 불안전성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간단히 말해 항공기에는 공기 역학적 중심과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공기 역학적 중심이 무게 중심보다 앞에 있으면 기체는 기류에 의해 교란됩니다. 항공기의 양각이 커져 양력이 증가하면 양력이 공기 역학적 중심에 작용합니다. 따라서 공기 역학적 중심이 무게 중심보다 앞에 있으면 기수를 올리는 힘이 자연히 형성돼 기체의 불안전성이 증가합니다. 항공기가 기수를 들 때 다시 기수를 올린다면 기체를 통제하기 더욱 힘들어지겠죠. 이게 정적 불안정성입니다. 공기 역학적 중심이 무게 중심보다 뒤에 있으면 항공기가 기수를 올릴 때 기수를 낮추는 힘이 형성돼 기체가 더욱 안정적이 됩니다. 이게 정적 안정성입니다. 정적 안정성이 좋을까요?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항공기가 더 잘 제어되기 때문이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양향비가 더 커져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수평 직진 비행 시 기수가 올라가면 기수를 낮추는 힘으로 평형을 유지하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비행 작동 시 기체를 올리고 싶을 때 기수를 낮추는 이 힘을 극복하지 못하면 더 큰 양력을 사용해 기체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정적 안전성 항공기는 조종하기 쉽지만 덜 민첩하며 정적 불안전성 항공기는 매우 민첩하지만 조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항공기가 아음 속에서 초음 속으로 넘어갈 때 공기 역학적 중심이 뒤로 이동합니다. 정적 안전성 항공기에 공기 역학적 중심이 뒤로 이동하면 평형을 이루는 힘이 더욱 커져 기수를 높여 방향을 바꾸기 더 어려워집니다. F-16 설계 당시 미군의 F-16 요구사항은 경영 전투기의 아음속과 천음속에서 강력한 기동성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설계사였던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독창적인 발상 끝에 정적 불안정성의 설계 방식을 제출했습니다. 항공기가 더 민첩해지지만 조종하기 쉽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자식 비행 제어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조종할까요? 항공기가 수평 직진 비행을 할 때 기류 교란으로 기수가 올라가면 정적 불안정성 때문에 기수를 높이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항공기는 센서를 통해 이탈 각도를 감지하고 기수 하강에 필요한 힘을 자동으로 계산한 후 전자신호로 조종 ing면을 제어해 필요한 힘을 제공하면 항공기가 수평 직진 비행의 평행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설계 방식으로 F-16은 평형 비행을 유지할 수 있고 뛰어난 가동성과 민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6의 각 지표, 선회각, 상승률은 같은 기간의 전투기보다 훨씬 높으며 최음속 단계에서 공기 역학적 중심이 뒤로 이동해 F-16은 순식간에 정적 불안정성에서 정적 안전성 항공기로 변합니다. 이 역시 매우 뛰어난 구성입니다. F-16의 이 설계 아이디어는 후대 항공기 설계의 토대를 다진 이정표입니다. 미국, 소련, 유럽 등 후대 많은 항공기는 F-16같이 전자식 비행 제어와 정적 불안정성의 설계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F-16은 1974년에 첫 비행했으며 세계 두 번째 정적 불안전성 항공기인 SU-27은 3년 후 첫 비행했습니다. SU-27은 후발 주자의 이점이 있었지만 미국과 소련의 기밀 해제 자료를 비교한 결과 F-16의 기동성이 엔진 2대를 장착한 중형 전투기 SU-27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는 소련 전문가의 상상을 뛰어넘었으며 많은 군사팬의 예전 가정을 뛰어넘었습니다. F-15A와 F-16A로 대표되는 서양 전투기는 1980년대 여러 차례 충돌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해 소련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중앙유체역학연구소에 위탁해 고전적인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몇몇 서양 비행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SU-27의 비행 테스트 결과와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원래 F-16에 A-가드 242 시험 비행 보호소가 있었습니다.
미중 밀월 기간 중 중국은 이 보고서를 입수해 중국어로 번역했고 우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천음속 최대 과부하의 경우 F-16의 실측지는 9G 플러스였고 Su-27의 실측지는 7.5G였습니다. F-16의 9G는 인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이며 기체 자체의 한계는 아닙니다. 미국 유명 유튜버 더스틴은 한 에피소드에서 미 공군 썬더버드 고개 비행단과 함께 F-16을 조종했습니다. 파일럿이 그에게 알려준 건 F-16의 최대 한계는 비행기가 아니라 파일럿이라고 말했죠. 이는 F-16의 비행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해수면 최대 속도의 경우 F-16의 실측치는 마하 1.22이고 Su-27의 실측치는 마하 1.14입니다. 연속 선의 과부하의 경우 항공기가 5000m에서 마하 0.9로 비행 중일 때 F-16A의 실측지는 7G였고 Su-27의 실측지는 6.7입니다. 개량형 F-16C는 동일한 조건에서 7.45G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P로 불리는 상승률의 경우 F-16A의 실측지는 343m/s, Su-27의 실측지는 310m/s로 F-16이 Su-27을 크게 앞섰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항공기 비행 성능의 각 부분에서 단발 경전투기인 F-16은 모든 데이터에서 소련의 쌍발 전투기인 Su-27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정적 불안정성과 전자식 비행 제어 설계를 채용한 F-16은 4세대 전투기 중 공중전 기동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Su-27보다 훨씬 뛰어날 뿐 아니라 미국의 F-15, FA-18의 기동성도 F-16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 5,000대 가까이 생산된 F-16은 가장 인기 있는 4세대 전투기입니다. 각국 공군이 수많은 전투기 중에서 F-16을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대만에 도입된 F-16V는 F-16A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공기 역학적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공의 J-11, J-16 등 주력 중형 전투기는 소련의 Su-27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공기 역학적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의 기동성만 놓고 말한다면 F-16은 J-11, J-16에 맞서 절대적인 우세를 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투기는 다방면에서 비교해야 하지만 오늘 시간의 한계로 F-16의 설계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Su-27의 시험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동성 방면에서 F-16은 Su-27 계열을 앞섰습니다. Su-27은 세계 두 번째 정적 불안전성 전투기입니다. 소련의 마지막 영광인 Su-27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다음 프로그램 시리즈에서는 Su-27, J-11, J-16을 차례로 분석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